자, 어제 토요일 영상에서는 제가 저만의 바닥 매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좀 섬세하지 못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바닥 매수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만의 바닥 매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일봉을 보나 분봉을 보나 뭐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더라도 눌림목의 접근 방식은 비슷합니다.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 실전 매매 영상 여러 개 올려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눌림목 매매가 아주 강한 종목에서 장 초반에 눌렸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일봉상 강한 종목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제가 말한 신용장구 수치가 딱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증시 상태가 계속 폭락 중인지 아니면 반등 중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 때나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 신용장구는 첫 번째가 17조 원에서 18조 원 사이, 그리고 두 번째가 15조 원에서 17조 원 사이, 그리고 세 번째가 14조 원에서 15조 원, 이렇게 세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수가 반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락했을 때 현재 신용장고 상태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저점에서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정확하게 저점에 잡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절대 쉬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나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매수를 하려면 현재 신용장고의 상태를 추측해 보면서 지수가 확 빠질 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빠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장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빼서 계단식 하락, 원웨이 하락장이 아닐 때 아래 꼬리 달릴 때 잡는 방법이나 아니면 최근처럼 하루 종일 계단식으로 빠지면서 빠졌는데 신용장구가 어느 정도 근접을 한 것 같다. 그때 종가에 잡는 방법이나 어쨌든 지수가 좀 빠지는 순간에 신용장구 목표치를 계산해서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그럼 예측을 하냐면 최근에 코스닥 빠진 각도를 보면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계속 빠지다가 아래 꼬리도 없이 최저점에서 마무리를 했다가 그 다음날 그냥 이 음봉을 한 방에 회복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예전처럼 반등에 힘들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신용장고가 만약 지금 18조 원이 갱신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코스닥이 5%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에서도 5% 하락이 안 나왔는데 반등에서 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틀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신용장고가 18조 원이 찍힌 것을 보고 이 반등에서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도 지금 증시가 안정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방에 마이너스 4% 이상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구간이라서 이틀 뒤에 신용장고가 목표치에 만약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증시가 이미 반등한 상태라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조금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용장고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용장고는 평소에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좀 급락장이라면 코스닥 기준으로 하루에 3, 4% 정도 빠지게 되면은 신용장고는 한 대충 2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천억은 하락이 이렇게 연속되면서 가속이 붙을 때 그때 하루 만에 5천억 빠질 수가 있는데 보통 빠지면은 보통 한 3, 4% 빠지는 날에는 신용장고가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날아간다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것처럼 한 수 두 수 앞을 생각하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보이는 6월 22일 신용잔고가 19조 5천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6월 23일 목요일 신용잔고는 19조 2천억입니다. 전일 대비 3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그래도 18조까지 거래가 1조 넘게 부족한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증시가 뭐 이대로 반등해가지고 완전히 살아나게 된다면 계획했던 것은 물 건너갑니다. 물 건너가면 안 하면 되고, 안정된 증시에서 또 새로운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가더라도 대응 방법이 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며칠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또 힘들어진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신용잔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이틀 늦게 업데이트 된다 하지만 18주 한 9천억, 8천억, 7천억 거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 한 여기까지 나오고 다시 횡보하는 상태에서 신용잔고가 18조 한 7천억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 번 또 코스닥이 최소 마이너스 2% 그리고 3%까지 급락이 나온다면 신용잔고는 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틀 뒤에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신용잔고를 예측해서 코스닥이 한 번 무너지면 신용잔고는 한 18조 5천억까지 줄어들 것이다. 한 번 무너졌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크게 마이너스 한 4% 이상 무너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18조 한 2천억이 되었을 것이다. 업데이트가 이틀 남았지만 한 이 정도까지, 오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 여기까지 빠졌을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하락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졌는데 이미 증시가 한 번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반등하고 있거나 반등이 다 나왔다면, 나중에 신용잔고가 목표치를 도달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표치에 도달했어도 이미 반등했으면은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쉽게 먹을 자리가 다 날아가는 상태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제가 전 영상에서 목표 익절치를 말씀드렸는데 1구간에서 3구간 전부 다 V자 반등이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락장에서 꼭 먹어야 되는 구간인데 이미 반등했는데 매수해버린다. 꼭 먹어야 되는 구간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계산하셔서 증시가 하락 중일 때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락 중에 하루에 4%가 날아가고 있는 공포장에서 손 가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락장에서 크게 돈 버는 분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시점에 공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점을 잘못 잡으면은 좀 골치가 아파지긴 하겠고, 정확하게 저점에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락에서 잡는 매매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매수는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없거나 하나라도 찝찝하다 싶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먹어도 나중에 진정되었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또는 2008년급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뭐 굳이 V자 반등의 대박을 노리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매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전 폭락장에서도 뭐 하락에 그냥 과감하게 잡기보다는 나중에 진정될 때 또는 종목이 많이 나올 때 활용을 많이 했지만, 신용잔고는 하락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과 같은 지표라서 이걸 믿고 매매를 계획했습니다. 신용잔고가 이틀 늦게 업데이트 되는 게 어쩌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시가 하루에 몇 %가 날아가는지, 그리고 하락이 연속되고 가속이 붙었다면 하루에 신용잔고가 최소 2천억에서 뭐 가속력 그리고 연속,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그리고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사이드카 이상 매우 심한 폭락에서는 하루에 7천억 이상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대충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과감함과 상황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남들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꽃은 V자 반등을 먹는 것인데, 이걸 안 먹고 이미 V자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면 불리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표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미 강한 반등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